윤 대표님, 네. 위중교사 이제 25일이니까 네.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뭐 이제는 대부분의 네. 뭐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위중교사에서는 선거법보다는 더 중형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재명을 완전히 그 관뚜껑을 덮어버리는, 그리고 못을 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게들 하는 전망이 높습니다. 네. 자기가 의사가 사망 선고 내리고 예. 그 관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 살았다고 예. 아무리 소리 질러야 못질을 관 뚜껑에 못질을 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럼 지금 서울 그 형사 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25일 날 오후 2시에 네. 판결 내리는데 이거는 선거법보다 한 단계 훨씬 높은 죄질이에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사기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상당한 중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예. 아니 이중 교사를 한 바가 없다. 예. 기억나는 대로 예.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것을 4번, 5번 얘기했지 않느냐. 예.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그런데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그렇죠. 30분짜리인가 녹취록이 김진성 예. 전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했던 그렇죠. 사람, 그 사람과의 그 녹취록을 보면은 전체적인 것은 위증을 해달라는 얘기고,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상황을 모른다 하니까 그러면은 변론서를 보내주겠다. 그대로 잘 기억해갖고 그대로 해달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무죄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권순일이가 그것도 작용을 했습니다마는 네. 선거법 재판에서. 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두 마디 포장으로 들어간 거고 예. 30분간 통화 내용을 보면은 위증을 해달라는 거죠. 이게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그 취재 때 KBS PD랑 그때 같이 최초로 짜고, PD죠. 예, 최초로. 짜고 할 때 그때 검사를 사칭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갖고 2004년에 벌금 1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지금 충북지사 하는 김영환 지사인가요? 예. 그분이 이제 2018년 5월에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할 때 얘기했죠. 그렇죠. 그 얘기하니까 이재명이가 그거 난 누명 쓴 거야. 예.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선거법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그걸 이제 김진성한테 예. 위증을 해달라고 그렇죠. 이재명이가 교사를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성남시 김병량 측과 KBS가 짜고 나한테 다 뒤집어 그렇죠. 씌운 거다. 이렇게 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건 30분 거 들으면 금방 다 압니다. 예. 이거는 자 이재명 기준으로서는 빼도 박도 못한 거죠. 근데 이재명 측에서는 짜깁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짜깁기 했다. 이재명은 뭐든지 짜깁기 했대요. 짜깁기. 옛날에 세탁소 했나요? 짜깁기 하게? 그 김덕현 판사가 그 녹취록 다 들어보자 해갖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또 예.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 알죠. 그리고 이거는 그 지난해 그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체포 동의한데도 불구하고 영장 그 기각했잖아요. 예.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 하지만 야당 대표를 꼭 구속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불구속했거든요. 근데 유창훈 판사 같은 사람도 소명된다고 한 말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한성진 부장판사가 용기 있는 퍼스트 펭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김동연 부장판사가 먼저 이 선고가 있었으면 어떤 선고가 나왔을지 저는 좀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워낙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편을 많이 들어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나오지 마. 그래 알았어. 오늘 재판 안 할게 했던 사람이에요. 좀 진보 그렇죠. 좌파 판사로 이렇게 알려진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분은 이제는 어깨에 부담이 네. 덜어졌죠. 완전히 든 거죠. 그렇죠. 예. 앞에 누군가 총대를 매줬으니까. 예.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때릴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 위증 교사는 판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판사들을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부를 농락한 거니까 법정 형량 내에서 최대한 형량을 강화하라 이런 지침을 이미 내렸습니다. 아니, 판사 대상으로 사기쳤으니까 예. 재판이 공정하지가 못한 거죠. 예. 판사 대상으로 거짓말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중형이 내려올 게 저는 뭐 분명하다고 봅니다. 주진우 의원이 그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도 징역 1년 딱 맞췄어요. 맞았어요. 위증교사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다. 이게 찝었거든요. 지금 3년 구형 아닙니까? 구형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뭐 1년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조금 좀 봐준다고도 한 징역 1년 정도는 이건 충분히 나올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죠. 봅니다. 뭐 네.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위증교사 경우 한 40% 정도가 법정 구속하는 네. 그런 상황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에 아니, 대해서는. 재판정에서 거짓말한 거는 정말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법정 구속시켜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체포 동의안 때 위증교사 건이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 내리면은 바로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난해 9월 21일이죠. 네. 국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네. 그 체포 동의 요청에 포함되어 있기 네. 때문에 사법부가 이번에 법정 구속하더라도 별도로 네. 국회 체포 동의안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법부에서 다음 주 25일 날 징역 1년 때리면 바로 구속이죠. 예. 예. 집행유예를 안 붙이면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거죠. 예. 1년 때려도 뭐 법정 구속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되게 있죠. 뭐 예. 조국 같은 경우는 2년 맞고도 지금 뭐 그렇죠. 항소심하고 안 있으니까 할 되게 수도 있죠. 유력 정치인들은 네. 항소심 해도 안 하고 대법원에서 결정 날 때나 그렇죠. 지금 이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유예가 붙지 않고 징역 1년 내지는 1년 6개월을 때릴 가능성은 높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왜 법정 구속 얘기까지 했느냐.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거를 국민한테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죠. 네. 아마 저는 법정 구속 시키지는 잘 않을 거예요.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지만은 안 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는 거를 국민한테 알리는 거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요새 그런 걸 잘한다고 봐요. 네. 또 뭐 법무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을 찔러서 그렇죠. 야당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앞두고 있는데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사회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그거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형을 네. 예상이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스스로 매를 지금 벌지 재판을 말라.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집회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 그랬잖아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네. 예? 그리고 김우영 의원은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얼마나 그 기분 나쁘겠어요. 재판부가 판사들이 물론 노조는 없어서 뭐 머리에 빨간 띠는 안 두르겠지만은 재판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를 벌고 김윤덕 있어. 사무총장은 뭐라 했냐면 재판부가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내린 판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누구죠? 저기 김민서. 예. 아니 그 속기록도 안 읽어봤냐? 판사가 속기록도 안 읽어봤냐? 이런 얘기까지. 판사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게 판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네. 예. 그러니까 재판을 이게 수용하되 사법 방해를 하는 우리가 거예요. 2심 가서 이겨보겠다 이래야 되는데 재판부가 국회 속기록도 안 읽어요. 이제 이재명이 저 국회 가서 왜 국정감사 때 거짓말한 거 그거 백현동 갖고 얘기한 거죠. 속기록도 안 읽어봤냐. 속기록 보고 판결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를 벌어서 법원에 오히려 그 가중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 대표가 이야기한 불체포 동의안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견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중교사 하나만 그 당시 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요구한 게 아니고 대장동이라든가 성남 FC 그렇죠.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체포 동의안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따로 떼어서 했을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될 수가 있고 국회가 21대에서 의결한 거고 그렇죠. 지금은 22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바뀌었는데 그걸 어떻게 동일하게 그때 21대에 통과됐으니까 22대도 그대로 유효하다 할 수가 있느냐. 일반 법안들도 국회의 모든 회기가 끝나면은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안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최근에 아주 대처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예, 잘한 겁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위중교사까지 포함될 정도로 중재인이다. 예.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전 국민한테 각인시켰어요. 저는 체포동 얼마든지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근데 사실 뭐 법정 구속이 저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는 봐요. 그렇습니다. 예, 없다고는 보는데 그만큼 중재인이라는 거를 전 국민한테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잘 멘트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한테도 평가를 받는지 월요일 날 나온 리얼미터 조사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3.7로 지난주 22.3에서 1.4%가 이렇게 올랐네요. 부정평가는 73%로 2.1%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위중교사 이런 판결이 내려지고 그러고 나면은 또 29일에는 이화영 판결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그 판결 나와버리면은 이재명 대북 송금은 1심 하나 만화예요. 신진호 부장판사가 더군다나 얼마나 강골 판사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앞으로 갈수록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죽어라 이런 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화영 재판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재판이나 똑같다고 봐야죠. 예. 거기서 인정이 되면은 이재명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대북 불법 송금에 다 인정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화영은 저 이재명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한 거를 이화영과 지금 옴박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재명 몰랐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대속하고 있다고 네. 그 국회의원들이 면회 오니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나무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게 대속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화영의 유일한 희망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죠. 거의 제로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국면에서 제일 머리 나쁜 정치인이 아마 이화영 같아요. 예? 검찰에 어떻게 보면 자수했다가 보고했었다. 이재명 연루했다가 뒤집고 뭐 장어 먹고 뭐 대접받아서 진술을 회유했다 뭐 하는데 이화영이가 되게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화영이도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도 했고 경기도 정무부지사에 킨텍스 사장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노회한 이해찬 밑에서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가서 이재명은 틀렸다, 끝났다 하면은 마음이 변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배신에 정말 가슴을 치지 않겠나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